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자, 그러면 사람들의 눈은 어디로 관심이 옮겨지느냐? 자, 그러면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실 규제를 이번에 이제 토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서울 25개구 전체에다가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피해간 데는 약간 또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그 뭐 구리, 경기도 구리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 남쪽에도 약간 이렇게 피해간 바로 옆은 지정이 됐는데 또 바로 옆은 또 지정이 안 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토호제를 살짝 비껴간 지역들 이런 데는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풍선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 지역의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건 예전의 풍선 효과와 지금의 풍선 효과는 다르다. 예전의 풍선 효과는 유동성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 시기 모두가 이제 과열의 어떤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시기였죠. 2020년, 21년. 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안 되는 지역으로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투자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갔었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장은 22년도 고금리를 겪으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옥석이 가려진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들이 전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거래량도 회복되지 않고 거기에 물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곳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어떤 곳에 관심을 갖느냐? 계속해서 오른다는 곳, 또 안전 마진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투자 어떤 한계의 유동성이 다 몰려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남에서 로또 분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시세 대비 절반 앉은 자리에서 수십억의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곳, 또는 뭐 무순위 청약 줍줍으로 나와서 당장 이거 뭐 몇 년 전에 분양한 거기 때문에 이거 분양받으면 10억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에 자금을 쏘겠다 이렇게 모여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어떤 고금리의 상황으로 조금 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시장에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 일부 그거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사람, 당연히 사람의 판단,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단기에 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간평사님이 이제 10월 달에 또 새로운 책을 내셨어요.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이 책이 제목이 부동산 최저점을 읽는 핵심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우리가 이제 늘 관심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최저점에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간평사님이 그러면 풍선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냥 실수요다 내가. 근데 이렇게 지금 토허제가 아닌 지역, 살짝 비껴간 이런 지역에 내가 실수요로 지금 사는 거는 개인적으로 간평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막 엄청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가격으로 내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요.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렇죠. 실수요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거주하겠다라는 개념 플러스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의 문제거든요. 지금 자기가 이 자금을 조달해서 충분히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모든 투자가 그렇잖아요. 이걸 사고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다. 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시장의 상황 자체가 너무나 초장기에 과열된 시장을 겪었고 이 과열의 이면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큼의 어떤 유동성이 풀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고, 그 가격이 실질적으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되는 것을 겪고 있는 시장인데 과연 지금이 적기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이 필요한 거죠. 네. 네, 뭐 약간 지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일각에서는 이 토호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요즘 사실 서울의 25개구가 좀 당황한 지역이 있잖아요. 토호제로 지정이 돼도 아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지역도 있지만은 당황한 지역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은 사실 한강벨트를 포함한 마용성, 강남, 소초 뭐 이런 일부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묶이다 보니까 좀 당황한 지역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히려 토호제로 지정이 되면은 프리미엄이 붙는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핫한 지역으로 인증을 해주는 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내에 6억 이하 아파트, 뭐 6억 이하 아파트 뭐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은 오히려 집값이 거꾸로 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격대에서는 6억 한도 대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프리미엄 지역으로 정부가 인정해 주는 꼴도 뭐 어떤 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중저가의 서울에서 좀 그동안에 각광을 못 받았던 지역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간평사님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 시장의 참여자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파트 시장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주담대를 활용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주담대의 97%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위 소득 20%에 해당되는 5분위의 경우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97%가 사실은 고소득자한테 편중돼 있군요. 뭐 20%에 든다고 해서 고소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20%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리그가 아파트 시장이다. 그런데 그 아파트 시장이 지금 과열되기 이전에 형성됐던 아파트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대출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절대 금액으로는 훨씬 더 큰 빚을 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유는 이제 자산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근데 지금 양극화가 좀 많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6억 이하의 아파트 시장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는 그 가격대를 수요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지금 그 6억대 아파트를 수요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상위 20%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거기를 계속 살고 싶어서 그걸 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층이 올라와서 이걸 사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는 다른 대체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설사 조금 소득이 높은 분들이 그 6억 미만이나 6억대 아파트를 사도 그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 시장을 받쳐줄 만한 그 그쵸. 오른 가격으로 받쳐줄 만한 수요가 과연 계속 존재하느냐. 나타나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걸 그런 생각을 면에서 해야 봤을 된다는 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서 좀 당장은 좀 오르는 듯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걸 또 오른 가격에 팔고 나오려면은 밑에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네. 이제 또 한 번의 대책이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유세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유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고가 주택에 있는 분들이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강남의 아파트 보유자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보유세를 좀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을 피게 된다 그러면 강남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간평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보유세 카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제 보유세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의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크고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까 매물의 잠김 현상을 오히려 유도하는 상황이고 또 장기로 보유할수록 세금에 대한 혜택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오래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구조기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집이 없다라고 느끼고 또 실제로 시장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갖고 있는 게 그러면 부담이 되느냐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면 우리나라 그동안 이렇게 상승기를 계속 거쳐오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상향할 거고 갖고 있으면 돈을 버는데 그러면 부담이 크지 않은데 이걸 팔지 않는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에 있어서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강남 최근에 나온 기사가 뭐냐면 반포자기가 내년에 1,800만 원 낸다 이런 기사 보셨나요? 지금 현재 1,800만 원은 안 내나 보네. 그러니까요. 지금 되게 의아하지 네. 않으세요? 그 84제곱미터짜리가 지금 뭐 45, 50억 한다고 얘기하는 시장인데 지금 예전에 작년에 냈던 게 1,300만 원? 뭐 이 정도 냈던 거예요. 월 1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부담금이. 많은데 굉장히. 지금 45, 50억 있는 분인데 월 100만 원 정도의 세금 부담인데 지금 다른 거는 더 많이 내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근데 이게 이제 1,8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이 이제 150만 한 원 1.5배 오르네요. 40% 정도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부가 무슨 세금 더 걷겠다고 현실화율을 올린다든가 뭐 이런 당장 할 수 있는 수단을
반영했을 때 그렇게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현실화요 그대로 가격 가기로 자체가 했잖아요. 또 올라갔으니까. 가격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부담금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세부담이 늘어난 건데 40% 뭐 다른 이제 한강벨트, 마용성 이런 데도 뭐 20-30% 올라갔다고 하는데 마포 이런 데 한 400만 원 냈어요. 그 정도 냈었고 여기서 이제 20% 올라봤자 100만 원 더 내는 건데 이게 지금 부담스럽다고 난리인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자금에 있어서 굉장히 자산은 엄청 많이 올라갔다는 그 평가 이익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럼 취약한 만큼 이게 효과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담 자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 정도는 상쇄되고도 내가 이익을 걷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든가 기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영끌이라는 게 초영끌의 시대를 겪었단 말이에요.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직 부부들 막 3억 정도 둘이 합쳐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10억 이상 빌려가지고 이제 매입을 하는 형태. 이런 사람들 한테 거의 이제 추가적으로 몇백이든 이게 더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빚을 지고 들어가는 형태인데 거기에 이제 더 부수적인 어떤 부담감이 더 생기는 상태. 여기에 금리도 변동금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금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온 주택담보금리 6%대까지 올라간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장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전에 21년도 영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카드가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사실은 뭐 그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런 부담을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지금 계속해서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유예가 돼서 원래 5월에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넘어갔는데 내년 2026년 5월에는 아마 이게 종료가 될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뭐 진짜는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이제 내년 5월까지 만약에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게 되면은 이 중과세 그러니까 뭐 최대 뭐 80%, 85%까지 이게 뭐 그럼 내가 이익 본 거에 85%를 국가가 가져간다는 건데 이런 거를 앉아서 이렇게 당하고 좋아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시장에 아마 내년 초쯤에 이런 것들에 대한 매물 뭐 보유세 이슈와 함께 좀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간평사님이 보기에는 그렇다면은 그때 내년 한 1, 2월쯤에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시장에 진짜 쏟아질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세부담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혜택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 전에 처분하려는 물량 나올 그렇죠. 수 있는 거고 또 이거는 사실은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다주택의 네네네.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산의 처분 시기가 도래를 했어요. 벌써 재작년부터 제2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이 됐잖아요. 결국에는 자산이라는 걸 처분해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하면 훨씬 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어떤 그 세금 부담도 커지고 자금은 필요하고 그렇다면 거기에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익절 구간에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라면 충분히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또 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10년간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집을 골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향후 10년간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집 무주택자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투자의 가장 기본은 들어간 비용 대비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좀 꺼져가지고 좀 안정돼 가고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남들이 진입했던 것보다 절반 가격 수준에 내가 돈이 있으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데 들어가면 그리고 전세
금액이랑 어떤 매매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도 안정적이고 꾸준히 어떤 전세 수요가 유지되는 지역이라면 그 어떤 바닥선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서 앞으로 상승한다라는 기대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그 상승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플러스지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지 나머지 여기서 더 깎아 먹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그렇죠. 바닥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특히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손절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마이너스 10% 되면 팔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바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지만 이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손절이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미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황금 시키는 거가 방법이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마이너스를 감수하지 않는 한은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감수해도 현금화가 안 되는 돼. 시장이라는 상황. 거죠. 관심을 아예 안 가지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쌓아놓고 막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 소외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이런 게 판명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조금만 돈을 더 얹어서라도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가격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이 시장은 좀 유지될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 이제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 된다. 근데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는 뭐 작년 대비해서 또 지금 20, 30억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라간 금액들 뭐 작년에 40억 하던 게 70억 한다라고 얘기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30억을 마련하려면 의사도 사실은 10년 이상 벌어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어렵죠. 돈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하나 갖고 있었다고 지금 30억이 올랐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더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영끌에서 산 형태가 최근에 벌어진 오히려 거거든요. 그거를 방지해 준 게 이번에 정부의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50억 하던 거 60억, 70억에 이렇게 사신 분들은 그거 뭐 오를까 봐 산 건 아니고 그냥 거기다 돈 좀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반대로 우리 간평사님이 당장 팔아야 될 집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번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의 어떤 여러 가지 시그널 그리고 이 최저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좀 팔아야 될 집이 또 있다라고 하셨는데 요건 어디 어떤 집인가요? 이거? 강남이죠. 가장 많은 이익 구간에 있는 아, 그래요? 시장이잖아요. 저도 팔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옆에 단지가 70억에 팔렸대요. 근데 내가 아마 진입했을 때는 10억대 초반 내지는 그 언더에서 진입하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 구간이 5, 60억이 막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100억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유지할 것인지 이 5, 60억을 현금화할 것인지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집이 한 채밖에 없고 또 이 자산 가치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절대 꺼지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걸 자식한테 물려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현금 10억의 자산이 70억이 됐다. 그럼 이 60억이라는 거를 실현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그런 거에 저는 뭐 그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10억에 샀는데 70억 돼서 60억을 딱 현금화한다 그러면 와 진짜 이게 대단한 그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기분이 좋죠. 이런 분들 지금 정말 팔 기회죠. 그리고 이제 분당 일기 신도시 뭐 이런 데들 지금 선도지구 한다고 굉장히 많이 혜택을 주고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발을 이제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기대 이익이 엄청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 또 여러 사람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가 걸릴지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3년부터 사실은 계속 진행해 왔던 거잖아요. 20몇 년. 약간 최근에 좀 약간 뭐 좋은 소식이 들리긴 하지만 또 이건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단지에 어떤 새로운 혜택, 뭐 앞으로 어떤 용적률을 더 완화해주고 또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 자체를 줄여줄 테니까 사업을 빨리 추진해라. 지금 근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그렇지만 어떤 개발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지금 부여한 상태.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감은 커지잖아요. 그러면 예전 가격보다 더 비싸게라도 기꺼이 사준다는 사람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빨리 팔아야 된다. 그렇죠. 이러니. 현실적으로 이건 뭐 누구한테 폭탄을 넘긴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 기대에 어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얼마나 더 걸릴지 보통 평균 18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이 걸리는 시간 동안 그럼 이제 거의 노년층으로 접어들 텐데 그 상황을 택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도 안 돼가지고 이게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은 어떤 프리미엄은 훨씬 많이 올라가서 누군가 사주겠다. 이런 시장은 당연히 팔아야 할 아파트인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면 뭐 주거에다가 내가 돈 쓰겠다. 뭐 나는 돈 또 올라가는 거 관심 없다. 돈이 너무 많아서 뭐 그냥 그런 거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진짜 자본 내가 집을 어떤 자본 소득의 대상 시세 차익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지금 간평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오히려 지금이 현금화하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들 관심을 갖는 이런 아파트들이 오히려 팔아야 될 시기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